바로 시작할게. 이거 지금 오늘 해야 될 게 보여주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다. 요런 문제. 보면, 가라는 어떤, 유전병, 또는 이제 어떤 표현형이 있고, 가위 표현형,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표현형에 대한 유전현상이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기에 보면, 이게 다인자 유전인지, 단일인자 유전인지, 연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같은 염색체에 있다는 건 연관돼 있다는 뜻이겠지, 그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는, 어떤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이 어떨 확률은 얼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동생이 태어난다고 하면 그 부모의 유전자형과 그 연관 상태를 알고 있어야지 확률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걸 파악하게 하는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34페이지로 기억하는데, 맞지? 요거 1분 만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 첫 번째,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어떤 연관 현상에 대한 걸 소개하고 있었어. 첫 번째 연관 유전이 뭔가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중간 유전에 대한 거. 이렇게 두 개를 설명했었는데, 자, 연관 유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천천히, 그러나 짧게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연관이라고 하는 건 한 염색체 위에 서로 다른 유전자가 같이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어서 얘가 자식에게 물려줄 때 얘가 물려주면 당연히 얘 따라서 이제 전달되게 되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연관이라고 한다고 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대문자와 소문자, 대소대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유전자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형을 알거나 또는 아직 얘기 안 해주고 추정하게 하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얘가 A와 B가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건 같은 번호의 염색체 위에 있다는 거야, A와 B가. 그지? 안녕? 그지? 같은 번호의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대문자 A가 있으면 여기에 소문자 A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지. 그지? 얘들은 대립 유전자니까 대립 유전자의 규칙이 뭐야? 엄빠한테 물려받은 같은 번호의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야, 대립 유전자. 됐니?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에 B가 있을 수 있다면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이렇게 연관될 수도 있고, 이거 상인 연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상인 연관.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소문자, 여기 대문자 이렇게 쓰면 대소, 소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런 걸 상반 연관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 볼게. 예를 들어 상반 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연관 패턴을 갖고 있는 어떤 부모가 있다고 하면, 이 유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 아니면 요거를 물려줄 수 있는 거지. 생각해볼게. 대소대소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독립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대대를 물려줄 수도 있지, A와 B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소를 물려줄 수도 있고, 소대, 소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다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지? 근데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면, 이런 연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대문자를 물려줄 때는 반드시 소문자를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소문자면 대문자 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예를 들어 이게 아빠라고 하면 엄마가 상인 연관이다. 대문자 그리고 유전자형이 대소일 때 소문자 이렇게 이제 연관돼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엄마는 대대 또는 소소를 물려줄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퍼넷사각형으로 자식의 유전자형을 예측하고 표현형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모이는 게 수정된 거야. 수정돼서 이제 만나서 만들어진 유전자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겠지. 대대, 대소. 오케이? 여기에는 소소, 대소. 맞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표현형인 B가 상인 연관끼리 대대, 소소 이렇게 되면 뭐라고? 표현형인 B가 3대1이 나오고, 그지? 두 A와 B에 대한 표현형이 우성인 게 3개 나올 때, 열성인 게, 둘 다 열성인 게 하나 나온다고. 3대1이야. 그지? 그 다음에
반연관으로서 양쪽이 상반연관, 부모가 상반연관이었을 때는 2대 1대 1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둘 다 우성인 거 두 개 나올 때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인 게 각각 반대로 하나씩 나온다. 오케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이거는 외워줘야 되는 거 거의. 외워야지 그 어떤 판단을 하고 넘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거 시작해볼게. 중간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얘기했죠? 중간유전은 뭐라고? 이건 본격적으로 오늘 게 아니네요. 미안해. 그러니까 부모가 같은 표현형일 때 쭉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지. 부모가 하나의 표현형인데 자식이 세 종류가 나와, 표현형이. 그럼 이거는 다른 방법의 유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만 중간 유전으로만 설명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대소야. 그러면 당연히 대대가 하나 나올 때 대소나 소대가 두 개 나오고 소소도 하나 나옵니다. 오케이? 됐니? 그래서 1대 2대 1의 표현형의 분립이. 왜? 중간 유전이니까 요거하고 요게 어떻게 돼? 우열이 명확한 우열의 법칙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면 이건 같은 표현형이야. 그치? 근데 중간 유전일 때 이거하고 이건 다른 거라고, 다른 거. 그래서 1대 2대 1로 얘기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간 유전에서 유전자형에 따라서 모두 표현형이 다르다. 라는 어떤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표현형은 단일인자 유전이다. 라는 조건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중간 유전이라는 겁니다.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르고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면 중간 유전이구나 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 이제 드디어 오늘 거 달려보자고. 피곤하면 신호를 줘. 피곤한 척을 해. 알겠지? 그러면 조절을 할 테니까. 자, 세 번째 테마고, 자손세대 유전자 또는 표현형 확률을 계산하는 법. 확률 계산이 되게 어려워. 일반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깨부숴 보자고. 첫 번째 거 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냐? 상동 염색체 한 쌍 기준 확률 계산 방법의 기본이 뭐냐? 요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뜻이고. 자, 부모가 염색체 조합이 4가지가 된다. 그리고 해당되는 유전자형 또는 표현형의 수가 분자가 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는. 자, 예시를 보면서 내가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 부모의 유전자형이 이래. 대소 이렇게 돼 있어. 이 부모의 교배 결과 자손의 표현형과 유전자형 확률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봐봐. 이제 여기 적용해서 해볼게. 적용해서 봐봐. 하나의 유전자 대립 유전자 쌍에 대해서 부모가 뭔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봐. 근본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될 때 하나씩 전달받아서 합쳐지겠지, 그지? 그랬을 때 이 모든 가능성은 이겁니다. 봐봐. 왼쪽 엄마 아빠 쪽에서 왼쪽 유전자를 동시에 받는 방법. 왼쪽 오른쪽 왼쪽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쉽게 좌자 두 개 있잖아. 좌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좌자 좌우 우자 우 됐니? 이렇게 모이는 4가지가 있는 거야. 그지? 이게 뭐 대문자든 소문자 상관없이 어쨌든 자면 안 돼. 좌자 좌우 우자 우 됐니? 4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염색체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좌자 좌우 우자 우 이거 얘기하는 거야. 4가지. 근본적으로 하나의 유전자형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은 4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 4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게 분자가 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우열이 명확한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문자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뭐니? 우선 표현형이잖아. 그지? 맞지? 대문자 하나만 있으면 우선 표현형인데 봐봐. 좌자 우선 표현형 있지? 유전자 있지, 그지? 대 있지? 대문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지?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 없지, 그지? 우우 맞니? 그러니까 4가지 중에 3가지는 대문자 하나 이상을 갖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우선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하면 이 해당되는 4가지 중에 경우의 수 3을 3가지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유전자형이 대문자, 소문자로 나타날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아, 분모 사야. 근데 요게 나타나는 건 어떻게 돼? 우, 두,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두 개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지. 확률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양성교배 결과의 확률 계산법. 양성교배는 뭔데요?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B라는 유전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전자 조합이 두 개가 있을 때 양성, 세 개가 있으면 삼성, 10개가 있으면 열성은 있고. 됐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용어입니다. 양성교배 결과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대소 이렇게 양성 이걸 잡종 이형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형접합이 뭐냐면 대문자에 있으면 대문자 또 이렇게 오면 이거는 동형접합이라고 하고요. 동형접합은 이런 것도 있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우성 동형접합. 요거는 열성 유전자의 동형접합이니까 열성 동형접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걸 이형접합. 서로 다를 이자를 써서 이형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니? 부모가 이렇게 대소 이렇게 갖고 있다면 양성 이형접합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지. 맞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자, 이런 상태야. 계산법. 위 1의 규칙. 이 뭔지 알지? 그지? 1의 규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독립된 유전자들은 곱의 법칙으로 계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1의 법칙으로 요거 계산하고, 표현하고, 요거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확률 나오면 곱해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확률 나오면 곱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해볼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잘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둘 다 대소야. 그 상태에서 표현형이 A에 대해서도 우성, B에 대해서 우성 나올 확률 어떻게 돼? 아까 했던 거 똑같아. 그냥 A만 따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때 전체 가능성 좌좌우 우좌우 4개. 맞지? 그 중에서 우성 표현이 나타나는 거 아까 뭐라고 써? 그 4가지 중에 3가지지, 그지?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A 쪽에. B 쪽도 똑같지, 그지? 조건이. 그지? 그러니까 B 쪽도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답이 16분의 9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동시에 우성이 같이 나타나는 확률 이러면 16분의 9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16분의 9.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요거 해볼까? 요거? 그러니까 이건 스몰 a에 대문자 b가 하나 이상 있는 거. 이 뜻입니다. 밑에 바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문자 b가 대대가 와도 되고 대소가 와도 되고 상관없다. 왜? 표현형은 그냥 우성일 거니까. 그지? 이렇게 나타날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거 확률 구해볼게. 모든 거 4개 중에서 뭐야? 우만 있지. 그지? 우만 있으니까 4분의 1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4분의 3입니다. 그지? 그러면 요렇게 표현형이 나타날 확률은 16분의 3이 돼요. 괜찮지? 이 정도. 이거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 아니면 놓치면 그 다음 뒤에 건 못하게 되니까.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표현형이 주어진 경우 조건에 따라서 이제 접근 방법이나 확률 계산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유는 이거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표현형이 주어진 경우에 그중 특정 유전자형의 비율. 자, 밑줄 조건부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의 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계산할 때 생각하면 되고, 조건부 확률로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볼게. 이게 무슨 뜻인지. 표현형이 주어지는 경우 우성 표현형인데, 자, 주어졌어 지금. 그런데 특정 유전자형의 비율 우성 표현형인데, 근데 이형 접합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표현형이 주어졌고 그 중에서 이형 접합. 그러니까 우성 표현형이면 대문자가 될 수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가 될 수도 있잖아. 안 그래?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성 표현형인데 이형 접합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모 어때? 해당 표현형이 나올 확률. 자, 우성 표현형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부모가 대문자 소문자라고 하면 우성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아까 했잖아. 4분의 3 맞니? 그지? 이게 분모가 되는 거야. 그럼 분자는 뭔데? 특정 유전자형이 그중 특정 유전자형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나올 확률. 어떻게 되는데?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엄마, 아빠가 대소면, 아빠도 대문자나 소문자를 줄 것이고, 엄마도 대문자나 소문자를 줄 거니까 판에서학형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 대소, 요것도 대소지, 그지? 요건 소소가 될 거야. 지금 우성 표현형인 대라고 했으면, 이건 아니지, 적어도. 열성 표현형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성 표현형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했다? 4개 중에 3개. 확률 표현이 결국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판에서학형 표현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우성 표현에서 이제 이형접합의 유전자를 가질 확률 하면 이 뭐니? 3개 중에 뭐야? 2개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3개 중에 2개니까 여기에 특정 유전자에 나올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럼 답이 어떻게 돼? 맞지? 9분의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됐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조건부. 됐니?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지, 그지? 근데 그 규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지. 됐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조금씩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제. 자, 계속 나와, 계속. 4, 5, 6, 7, 8, 뭐 이렇게 계속 나올 거야. 네 번째 볼게. 그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거. 부모의 유전자형이 확정되지 않고 2가지인 경우.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 예시를 보면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교배 결과 태어난 이렇게 A바인 A바와 다른 개체 대문자, 소문자의 교배에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태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좀 복잡하지, 그지? 자,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핵심이지. 왜 핵심이야? 이 문제에서 이게 핵심이 되는 이유는 뭐지?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확률적으로 모르면, 확률을 물어봤는데 이 확률 모르면 계산이 안 되지, 그지? 시작되는 확률이니까, 그지?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일단은 부모가 대문자, 소문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때 어떻게 된다? 좌자, 좌우, 우자, 우. 판에서학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서 썼고요. 됐나요? 됐지? 그러면, 자, 지금,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그 교배를 태어난 아이가 대문자 A 바라고 하면, 이거는 이 아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 요거라도 하나 더 맞추자. 이거 분명히 반드시 나와. 그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반드시 나옵니다. 요 3개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대문자 하나 이상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3개만 해당되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봐봐. 전체가 3개야. 이럴 가능성 전체는 3개야. 맞지? 3개 중에서 하나는 우성 동형이고, 그지? 2개는 이형 접합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대문자가 될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다.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형 접합이 될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는 거. 그 확률을 알고 있어야 돼. 확률을. 됐나요? 요걸 딱 알고 넘어가면 되겠네.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 내가 이거. 자, 대문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문자가 됐다. 지금 이게 나타날 확률 자체가 얼마? 3분의 1. 맞니? 됐지? 이 조건이야. 이 조건에서 얘가 나타날 확률 얼마? 좀 머리 좀 굴려볼까? 볼까? 어떻게 돼? 얘는 무조건 대문자를 줘. 맞지? 그럼 이 소문자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 둘 중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지. 안 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아니야? 소문자 1을 전달할 확률이나 마찬가지잖아. 이건 무조건 대문자 A가 오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3분의 1. 대문자 A가 선택됐을 때는 2분의 1 확률. 그러니까 소문자 A를 줄 확률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요게 될 확률이 나오는 거지. 됐나요? 자, 해볼게, 또. 요번에는 대문자, 소문자라고 합시다. 나올 수 있잖아, 그지? A 바라고 하면 대문자, 소문자도 있는데, 이게 선택될 확률은 아까 뭐라고 했지? 3분의 2라고 했지. 그지? 3분의 2라고 했고. 자, 대소가 됐어. 그때 대소가 나올 확률 이미 우리 했어. 얼마야? 좌자, 좌우, 우자, 우우. 4개 중에서 좌우, 우자. 2개지, 그지? 그래서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그럼 이거 합하면 어떻게 돼? 6분의 1, 3분의 1. 맞습니까? 6분의 2, 6분의 1이니까 다 합해서 6분의 3, 2분의 1이 됩니다. 답은 2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됐나요? 요거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어렵거든. 집중 좀 해줘.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좀 쓸 수 있게 할게. 좀 어려워. 자손의 표현형의 확률 또는 표현형의 종류를 토대로 부모의 정보를 역출을 하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말이야. 부모가 어떤 유전자형이다. 근데 자손이 어떤 게 나타날 확률,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치? 근데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 유전자를 다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일부만 얘기해줘. 그래 놓고, 자손이 이렇게 나타났어. 됐니? 자손을 보여주는 거야. 그랬을 때, 부모의 유전자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손의 정보를 토대로 부모 정보를 역출을 하는 방법이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볼게요. 역출은 정보가 뭔데? 뭘 물어볼 수 있는데? 부모 유전자형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는 우성인지 열성인지, 부모가 이제 뭐 갖고 있는 유전자나 표현형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된다고. 역출을 해서 물어볼 수 있게 된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매우 논리적입니다. 접근 방법이 매우 논리적인 거야. 한번 생각해보죠, 같이. 자손의 표현형 확률을 인수분해해라. 자손의 표현형 확률을 인수분해해라. 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봤잖아. 예를 들어서 엄빠가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된다고 하자. 에이? 이때 자손이 대문자를 가질 확률은 어떻게 되지? 4개 중에 하나 아니야? 좌자. 이 자손이 대문자 될 확률이잖아. 그지? 4분의 1. 맞니? 또는 대문자, 소문자가 될 확률 얼마입니까? 4개 중에 2개지. 아까. 4개 썼지? 4개 중에 2개. 기억나? 우자, 좌우. 안 그래? 집중해서 보면 지금 내가 5번째 반복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 익숙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될 수 있고. 자손이 우성표현이 나타나는 확률 어떻게 돼? 5 빼곤 다지? 안 그래? 그러니까 4개 중에 뭐? 4개가 아니고 3개. 하나 빼니까. 그지? 4분의 3. 요런 게 이제 자손의 표현형 또는 유전자의 확률이거든. 됐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표현형 확률의 인수분해 단위라고 해서 인수분해 하기라고 했잖아. 표현형 유전자형 확률을. 그지? 인수분해를 해보면 확률은 반드시 이거다. 이거야. 어떤 조건에서 물어봤어. 그랬을 때 자손의 어떤 표현형 유전자의 확률은 적어도 4분의 0, 1, 2, 3, 4 중에 있다는 거야. 다른 확률은 안 나온다고. 왜? 근본적으로 하나의 유전자는 한 쌍을 갖고 있고 좌자, 좌우, 우자, 우 중에 나올 건데, 그지? 그러니까 4분의 0, 1, 2, 3, 4 중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확률이 나왔으면 반드시 얘는 4분의 좀 복잡하게 확률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A는 어떻고 B는 어떤 확률 이러면 4분의 4분의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되는 확률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4분의 1, 2분의 1은 4분의 2입니다. 4분의 3, 1. 지금 인수분해 단위 내가 아까 4분의 0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빠져 있어? 계산하는 문제는 0을 중간에 곱하는 건 안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빠져 있는 거야. 불가능해서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렇고, 표현형의 인수분해 단위. 자, 표현형의 인수분해 단위. 이건 뭘 뜻하는 거냐? 확률이 아니야. 가지수, 경우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경우수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때? 좌자, 좌우, 우자, 우. 뭐니? 경우수 4가지 중에 어떤 몇 가지가 나올 거야. 4가지 중에 하나든지 2개든지 3개든지 4개겠지. 뭐 말인지 알지? 연결 안 돼? 자, 부모가 이럴 때, 자손이 우성 표현을 가지는 경우의 수. 얼마야? 그럼 확률이지, 그지? 확률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네 마리가 태어난다고 하면, 3마리 아니야? 맞지? 결국 똑같은 건데, 확률을 물어보느냐, 가지수를 물어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 얘기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가지수, 어떤 가능성의 수에 대해서는 인수분해 단위가 딱 분자, 요게 된다 이 뜻이야. 1은 4분의 4니까. 안 그래?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겠지. 안 그래? 오케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요걸 잘 받아들이면 멋있게, 남들이 아예 못 풀고 이제, 방치하는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 이게. 자, 예시가 한번 나옵니다. 예시 볼게요. 요거 풀면 멋있는 거야, 진짜. 뭐,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명 잘 들어봐. 이해해봐. 독립된 유전자들은 곱하기로 계산까지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지. 독립된 유전자들이 뭐니? 예를 들어서 A와 B와 뭐 D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A, B, D가 각각 독립이다 라고 하면 A는 A대로, B는 B대로, D는 D대로 유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확률, 곱하기 이쪽의 확률, 곱하기 이쪽의 확률이 이제 전체 확률이 나온다는 뜻이야. 곱하기로 계산하라고 하는 거야. 됐니? 아까 뭐하고 비슷해? 예를 들어 대소대소의 분모에서 대소대소의 분모에서 A쪽도 B쪽도 우성 표현형으로 나타내는 확률이 어떻게 돼? A쪽만 보면 4분의 4, B쪽을 봐도 4분의 4. 이거 곱했잖아, 그지? 그지? 독립이기 때문에 곱한 거야. 연관이면 다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 얘기야. 자, 이제 풀어볼게요, 이걸. 개체 P가 있습니다. P는 대문자, 비바, 물음표. 이렇게 된대. 를 어떤 배우자가 있네?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다 대문자, 소문자. 이걸 뭐라고 한다? 삼성 잡종 또는 삼성 이형 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이런 상태야. 인개처 교배시 표현형이 요거인, 봐봐. A바, B바, D바. D바? 노래를 잘 부르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지. A바, B바, D바. 일 때 요 확률이 8분의 3이면, 요 확률이 8분의 3이면 이렇게 얘기했어. 이면 개체 P 유전자형이 뭔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 안 해줬는데 숨겼는데, 그지? 자, 이게 자손에서 이게 나타날 확률이 8분의 3이래. 그러면 이거는 유전자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역으로 추론해야 되는 거지. 잘 봐라. 눈 뜨고 잘 봐라. 눈 뜨고 잘 봐. 무슨 짓을 하는지 봐. 8분의 3? 이게 뭐지? 잠깐만. A쪽에 어떤 전달될 확률이 있겠네. B쪽이 전달될 어떤 확률은 또 있겠네. D도 있겠지? 그러니까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은 뭐 A쪽, B쪽, D쪽이 세 개 곱해져서 뭐가 된다? 결과값이 되겠네. 8분의 3이라는 게 되겠네. 이런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확률, A쪽, B쪽, D쪽 세 가지 어떤 확률, 따로따로의 확률을 곱해서 전체 확률이 되겠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딱 절여봐. 8분의 3. 8분의 3 어때? 뭐 있어? 확률은 아까 뭐라고 했지? 각각의 A나 B나 D나 각각의 확률은 4분의 0,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중에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8분의 3이란 이 3이 뭐냐면 반드시 이 세 개의 확률 중에서는 하나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4분의 3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아니, 이 3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데, 확률이 뭐니? 0부터 1 사이 아니야? 확률을? 0이 0%고 1이 100%잖아. 맞지? 0부터 1 사이니까, 3이 있으려고 하면 2분의 3 이런 거 안 되지, 확률이. 그지? 150% 이런 게 돼? 안 되지. 그지? 4분의 3이 반드시 있다. 그럼 8분의 3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생각해봐.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아니야? 3개로 곱하려면? 안 그래? 아까 말했던 해당되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가지고 3개를 곱했을 때 8분의 3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지. 민수야, 전혀 이해 안 돼?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돼야지. 자, 이제부터 이걸 대응시켜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모든 걸 얘기를 안 해준 게 아니거든? 얘기를 해준 게 있거든? 봐봐. 이거, 됐니? 어때? 여긴 대대지, 그지? 대대. 대대면 반드시 이쪽에서 대문자 줬겠지? 여기서 대문자가 오든 소문자가 오든 어때? 뭐니? 이 조건을 만족했지, 이미? 안 그래? 맞지? 그러니까 A쪽만 봤을 때는 A가 우성 표현이 나타날 확률은 100%인 거야. 무조건이지, 그지? 그러면 A쪽이 뭐? 이 곱하기 3개로 표현할 때 1을 맡아야 되는 거다. 100%. 안 그래? 그러면 B쪽 볼까? B쪽 봐도 되겠네. 자, B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잖아. 봐봐. 이게 대문자 B일 수도 있고 소문자 B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봐. 아까처럼 대문자 B, 대문자 B라면 이것 또한 확률이 1이 되잖아. 안 그래? 1 있어, 없어? 나머지? 없지? 그지?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럼 이 값이 안 나올 거 아니야, 8번 3. 그러니까 이거 소문의 숫자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결과가 나왔지? 그러면 대소일 때, 이렇게 우선 표현이 나타날 확률 몇 번 얘기했니? 아까 3번, 4번 정도 얘기했다, 그지? 어떻게? 4분의 3 아니야? 맞지? 좌우, 우좌까지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우만 안 되잖아. 4개 중에 3개가 되지? 그러니까 얘가 B쪽이 해당되는 게 4분의 3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됐나요? 유전자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남은 게 D쪽이잖아. D인데 대문자 D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확률 얼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2분의 1이 돼야지. 2분의 1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 이러면 되겠네. 그거 아니야? 스몰이면 돼. 안 그래? 여기 무조건 스몰 주고 이 둘 중에 이거 대문자를 선택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 확률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8분의 3이 되려면 이 부모 세대의 한 분은 대대대소, 요것도 몰랐잖아, 아까. 그지? 대대대소, 소소. 가 돼야 한다는 걸 역으로 추론해 주시고. 뭘로? 가지수, 확률은 이 범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근거로. 안 그래?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확률 계산하는 거. 일부러 지금, 우리가 다 왔다고 가정하고 있지만은,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올리겠습니다. 자, 잠깐 쉽시다. 힘드니까, 누워있어. 자.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확률, 계산하는 거 잘 해야 된다. 그거 이제 정리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욕심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이건 좀 더 복잡하게 문제를 낼 때, 여기까지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따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매우 초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은 낮지, 그지?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복대립 유전에 대한 거, 간단하게 보고요. 그 ABO식 혈액형 간단하게 보고, 다인자 유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자, 복대립 유전을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복대립 유전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시연아. 알겠지? 뭐냐? 복대립 유전은 첫 번째, 단일인자 유전이야.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지? 빠, 상동염색체 있을 때 한 자리에 딱 한 쌍의 유전자로 표현형이 결정되면 단일인자 유전. 그리고 한 쌍이 아니고 그 염색체든 아니면 다른 염색체에 있든 두 쌍 이상이 모여서 하나를 결정시키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됐지? 근데 그래서 복대립 유전, 단일인자 유전인데 대립 유전자가 3개인 경우 외에는 안 나올 겁니다. 나오면 날 고소하세요. 할 수도 있어. 고기 끄덕거리거든요. 분명히 저 고소할 것 같아.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거의 안 나오니까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3개면 거의 그냥 외우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문제 나올 때.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 복대립 유전자가 EGF,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 3가지가 이런저런 우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봤니? 우열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볼까요? 자, 하나, 둘, 띠링, 띠링, 요 2가지만 외웁니다. 딴 거 나오면 고소하면 됩니다. 됐지? 2가지만 외워. 자,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 EGF 중에 꼭 이 1표는 없지만은, 셋 중에 최고 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열성이 있는 거야. 지금 이, 부등호는 우성과 열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뭘 뜻하는 건지 볼게. 이 G면 뭐야? E만 표현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F G면 F만 표현된다는 거야, 이건.
그지? G지면 G가 표현되겠지. 열성이. 그치? FF면 F가 표현되고, E면, 또 EF면 어떻게 돼? EF면 이거 보니까 F가 G거든. 그지? 그러니까 E가 표현되는 거야. F는 표현 안 되는 겁니다. 됐지? 생각해봐. 유전자형의 종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류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만들어질 건데, 그지?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되는데 유전자형을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결과가 나와 있지 지금. 나와 있죠? 유전자형 한번 확인해 볼게. E가 하나 있을 때, E가 두 개 있는 경우 됐니? 첫 번째. 두 번째는 E가 하나 있을 때 다른 건 안 나오고 F가 나올 수도 있고 G가 나올 수도 있겠죠. E가 두 개 있는 경우, 하나 있는 경우 지금 다 설명한 거 아니야? 없지 이제. 그러면 이제 E 빼고 F가 두 개 있는 경우, G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F가 하나 있는 경우는 G가 하나 있는 거겠지, 그지? 근데 결국은 다 합해서 몇 개? 6개가 된다고. 유전자형의 종류가 6가지이다. 요거 알아두면 되고, 그럼 표현형은 어떻게 돼? 요거는 E 표현형이 되는 거고, 맞지? 세 가지 다. 요거는 둘 다 F 표현형이 되는 거고, 얘는 G 표현형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 자,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우열관계가, 셋 다 우성, 열성이 다 성립한다고 하면, 표현형의 종류는 몇 가지? E 또는 F 또는 G 아니야? 아까 방금 보여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나오는 거지. 안 그래? 표현형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혹시,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그냥 별표 2개야, 이거는.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두 개가 공동우성. 공동우성이라 하는 거는 두 개 같이 이렇게 모이면 얘도 표현되고 쟤도 표현되는 거야. 이게 공동우성이야. 두 개 같이 모였을 때 하나만 표현되면 표현되는 게 우성, 표현 안 되는 게 열성인 거지. 안 그래? 이 공동우성이고 공동열성 하나가 있을 때. 하나가 있을 때 이 케이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지? 실제로 이게 존재하니까. ABO식 혈액형이 A와 B가 공동우성이고 O가 열성입니다. 안 그래? 요게 가장 빈번하게 나온다. 복대립 유전에서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유전자형 똑같아. 이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건 우성, 열성을 구분한 게 아니잖아, 그지? 종류만 따지는 거니까 6가지. 됐지? 근데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거에서 EF가 뭐야? EF 이렇게 있으면 E가 표현됐지, 그지? 근데 요번엔 그게 아니야. EF라는 게 표현돼. 됐니? 자, 봐봐. 요거하고 요거는 E와 G는 E가 표현돼. 맞지? 그 다음에 F와 FG는 F가 표현됩니다. 그리고 GG는 G가 표현돼. 맞지? 근데 EF는 E가 표현되는 게 아니고 요번에는 EF가 표현돼. E도 표현되고 F도 표현되니까 다른 표현형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AB형하고 A형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그지? 됐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동우성 관계가 있으면 표현형 종류가 늘더라. 어떻게?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거죠. 어떤 한 가지? 공동우성인 게 두 개 모였을 때의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거야. 맞지? 그래서 표현형 종류가 4가지 빈출, 도장, 빡!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밑에 거. 이렇게 마음 가볍게 X 치면 됩니다. 요건 이제 고난도 수능을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뭐 근성이 있을 때 읽어봐라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이거 읽어보지 마. 아예. 됐지? 나 혼자 그냥 노래 만든 거야. 자, 복대리 유전 문제 풀이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도 거의 안 읽어볼 겁니다. 읽어보면 괜히 좀 우울해져. 안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예시를 볼 거야, 예시를. 복대립 유전이 나온다 하면 그대로 이렇게 파악이 되면, 시연아, 그냥 그대로, EGF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파악이 잘 안 돼. 그러면 우리한테 익숙한 게 뭐니? ABO식 혈액형이잖아. 그러니까 ABO로 바꿔서 그냥 표현해봐. 그럼 훨씬 더 빨리 잘 보여. 빨리 잘 보일 수밖에 없어. 맞지? A형, B형인데 O형이 나왔어. 그럼 뭐야? AO, BO잖아. 안 그래? 그렇게 빨리 잘 보여. 지금 우리 약속을, 공부하고, 그 약속이 더듬 이렇게 이제 뭔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ABO식 혈액형에 대응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여기에 예시가 나와있어. 복대림 유전에, ABO식 혈액형 예시가 나왔어. 자, 몇 가지를, 세 가지를 볼게요. 세 가지. 딱 세 가지 보면 된다. 예시는 딱 세 가지야. 봐. 부모와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이 네 명이 모두 혈액형이 다른 경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AO, BO. 써놔. 1이고, 이쪽에서 A, B를 받고, 또는 OO를 받아서 O형.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뭐니? 아빠는 A형입니다. AO는 A형입니다. 그치? BO는 B형입니다. 그치? AB는 AB형이고, OO는 O형이죠. 오케이? 표현형이 다른 거, 이렇게 네 가지 나오고요. 이거, 출제빈도 되게 높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를 반대로, 부모가 AB고 OO라도 AO와 BO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시연이 눈이 반짝거린다. 머리가 돌아가고 있군. 좋았어. 자, 근데 얘는 한계가 있어. 두 개가 아니고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냐면, AB와 O는 자식이 뭐니? AO 또는 BO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맞니? 자, 비교해볼게. 아까 AO와 BO면, B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O도 만들어질 수 있지, 그지? 근데 뭐도 만들어질 수 있어? AO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BO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AO와 BO는 네 가지 다 나옵니다. 사실은. 다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어떤 사례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 두 명 간에 유전자형이 표현형이 다 다르다. 그지? 혈액형 표현형이 다 다르다. 라고 하면 이 가능성도 있고 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차이는 뭐다? 얘는 다른 게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다른 종류가.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지금 이미 나는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지? 그지?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돼. 그 외에는 안 나와! 나오면 고사하면 돼. 안 나와. 어떤 케이스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AO 또는 BO, 의 AB형.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AA, 인정? 좋아. AB, 좋아. AB, AO, AO도 나오고, OB, BO. 이렇게 나오네.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나오지. 표현형이. A형 나오고, AB형 나오고, B형. B형이지. BO는 B형이지. 내가 BO라고. 난 B형이야. 됐니? 세 가지가 나와. 왜 이게, 이 케이스가 자주 나오냐 하면, 문제, 다른 거 봐. 다른 거. 여기 없네. 봐. 아예 없지. 예시에 내가 아예 실제로 못했는데, 딴 것들은 지금 내가 말한 예시 외에는, 되게 간단한 것밖에 안 나오거든? 간단한 것밖에 안 나오는 건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 세 가지 나오는 게 뭐니? 복잡한 거야. 간단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 또는 두 가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문제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AOAB 또는 BOAB에서 세 가지 나온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녀 둘과 부모에서 유전자형이, 표현형이 다 다른 거는 두 케이스가 있다. 근데 한쪽은 두 가지만 나오고, 자녀가. 그지? 한쪽은 네 가지 다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AO, BO면 네 가지 다 나오고, AB, OO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됐나요? 세 가지 끝. 하나 맞출 수 있어, 수능에서. 딱 여기 안에서만 딱 봐. 딴 거 생각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오케이? 그 셋 중에 하나 딱 보이면 그거를 파고 그냥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찍어도 돼. 왜? 확률이 봐봐. 보기가 길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하나 찾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 셋 중에 두 개를 판단할 수 있어, 아예. 하나를 이제 추정하거나 찍어도 돼. 정답률은 50% 이거나 그거보다 높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넘어갈게요. 자, 요거도 X. 너무 어려워요. 수능 기준으로 만든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목표의 마지막이 다인자 유전이에요. 다인자 유전. 응? 자, 다인자 유전 한번 볼게요. 다인자 유전,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설명해서 뭔지는 알 거예요, 이제. 하나의 세트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유전자 조합이 하나의 표현형을 결정할 때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이 다인자 유전을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를 볼게요.
두 쌍 또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가지고 다인자 유전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항상 이게 나옵니다. 뭐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 표현력이 결정된다. 이렇게 나올 거야. 세 쌍이라고 하면 대대, 대대, 대대 그러면 대문자 6개지. 그치? 어떻게 하다 보면 소소 이렇게 대문자 없는 것까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 표현력이 결정된다고 하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몇 가지 나올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7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6가지 아닙니다. 유전자의 수가 6개이기 때문에 대문자의 수는 빵개부터 6개, 7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수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문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다인자 유전에서 어려운 거.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다인자 유전에서. 이쪽 내용을 오늘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가. 자, 볼게. 확률 풀이 방법이야. 다인자 유전에서 확률 풀이 방법. 읽어볼까요? 모두 독립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A, B, D 아까 썼잖아요. 그지? 그런 게 따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을 때, 모두 독립일 경우에는 컨비네이션으로 풀이해라. 아,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컨비네이션이 뭔데? 우리 수학에서 이제 확률 통계에서 배우는 겁니다. 경우수에 보면 순열이 있고 중복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고 중복조합이 있죠. 네. 컨비네이션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뭐할까? 동전이라 할까? 동전 중에서 뭐 세 개를 이렇게 모아서 한 군데 두는 경우수 이러면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몇 개를 이렇게 모으는 경우수를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을 세워서 고르는 경우수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방법만. 자, 독립인 경우부터 먼저 해볼게요. 모두 독립인 경우. 오케이? 자, 이해해야 돼, 이해. 두 쌍의 유전자가 모두 이형접합인 경우. 두 쌍의 예시만 보겠다는 거야. 그럼 두 쌍 아니면 세 쌍은, 하나는 더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모두 이형접합인 경우. 자, 대소. 이렇게 돼 있어. 됐지? 이 상황에서 표현형이 대문자 N개일 확률. 표현형이 대문자 N개일 확률. 이거 어떻게 구하자! 이거지. 자, 잘 봐. 해볼게. 어쨌든 봐봐. 아빠한테서 A 둘 중에 하나 받지. 마미한테서 A 둘 중에 하나 받아. 보고 있지? 아빠한테 B 둘 중에 하나 받고 엄마한테 B 둘 중에 하나 받지. 그래서 결국 다 합해서 뭐 4개 받아. 맞니? 받겠지? 자, 아빠 A 볼게. 어떻게 돼 있어? 대소지. 그러면 이거 아빠 A 자리잖아. 자식이 받는 아빠 A 자리잖아. A가 물려주는 자리인데 이거는 대문자이나 소문자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지. 안 그래? 여기가 대문자가 될 확률도 뭐니? 2분의 1이고 이 자리에 소문자가 될 확률도 2분의 1이죠. 마찬가지죠. 안 그래? 각각의 그 자리에 대문자가 들어올 확률도 2분의 1, 소문자가 들어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얘기해볼게. 그러면 대문자가 N개일 확률. 예를 들어볼게. 내가 대문자가 이 네 자리 중에 3개일 확률. 3개일 확률은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 대문자, 여기 대문자, 여기 대문자, 여기 소문자. 됐니? 됐지? 이 확률 어떻게 구해? 여기 대문자일 확률 2분의 1. 여기 대문자일 확률 2분의 1. 이거 2분의 1. 자, 소문자일 확률 어떻게 됩니까, 이거? 2분의 1. 어차피 2분의 1. 안 그래? 그렇지? 곱하면 어떻게 돼? 4, 16분의 1 아니야? 됐지? 됐지? 자, 지금은 조합으로 내가 안 풀 겁니다. 조합으로 안 풀 거. 자, 대 소지. 그지? 대문자 3개 경우 중에서. 근데 그거만 있는 거 아니지? 예를 들어, 대, 소, 대. 그지? 대, 소, 대, 소. 몇 가지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는 게. 4개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어느 한쪽이 소문자가 되고, 나머지가 대문자가 되는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가 4가지 있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확률 16분의 1짜리가, 4개 있는 거 아니야, 4개. 16분의 4. 그지? 그러면 결국은, 대문자가 3개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된다? 4분의 1. 16분의 4가 4분의 1이지. 안 그래?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거를 이제 조합으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조합 배운 학생 손 들어보세요. 우! 있네. 그럼 얘기해 볼게. 자, 그러니까 이제, 보자고. 대문자가 3개가 들어올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이제. 경우의 수 따지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가지 공간 중에서, 네 가지 공간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세 개의 공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 선택한다는 거는 그 선택된 데 대문자를 넣겠다는 뜻이거든. 세 개의 공간을 선택할 경우의 수 뭐라고 하냐면 전체 개수 4개 중에서 컨비네이션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4C3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됐나요? 이건 어떻게, 조합은 어떻게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4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내려가면서 이 개수만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4, 3, 2가 되는 거지. 인정? 됐지? 4C3은 4부터 시작해서 3개, 4, 3, 2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하는 값입니다. 거기에 뭐 하냐면 나누기. 이 오른쪽에 있는 값에 팩토리얼을 붙입니다. 팩토리얼 뭐지? 르르르르 해서 1까지 곱하는 거지. 팩토리얼을 얘기하는. 7팩토리얼은 7, 6, 5, 4, 3, 2, 1까지 곱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3팩은 뭐지? 3팩이라고 얘기합니다. 3이 1이지. 그지? 그러면 띵띵 날라가고 4밖에 안 남습니다. 오, 쉽네. 내가 살아고 있잖아. 맞잖아. 안 그래? 복잡하면 조합으로 풀어야 되고, 아니면 개념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대문자가 두 개일 확률은 하면 자리 4개 있는데, 2개 선택해서 대문자 넣을까? 됐니? 2개 선택해서 대문자 넣자 해서, 경우를 이제,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개? 요렇게 6가지 딱! 이렇게 계산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시연이 지금 이해했지? 그지?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뽀대나 보이려면, 조합을 써도 됩니다. 조합의 특징 하나만 알아두세요. NC, N-1은 NC1과 같습니다. NC, N-1은 NC1과 같기 때문에, 아니, 해보면 같아! 이게 뭐냐면, N-1, 따라라라, 이렇게 해서, N, 어디까지 가냐? 까지 가지 않아. 맞나? 헷갈린다. 맞지? 배운 지 몇십 년 됐지만은 바로 파악이 돼. N부터 2까지 가는 거야. 2까지. 안 그래? NCN이 뭔데? 1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렇게 가는 거야. N부터 2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N-1 팩 하면 1까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슉!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NC1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냥 N이거든. N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N가지 있잖아. 하나만 선택하는 게 N가지 있잖아. 그지? 왜 이걸 내가 가르치는 거니? 예를 들어서 76을 계산하고 있으면 멍청한 거야. 이거 76, 71이라고 봤거든. 이 특징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71은 7이거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 라고 하는 거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글씨를 이렇게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됐지요. 그래서, 자, 다인자 유전에서 뭔가 경우의 수를 따진다, 확률을 따진다 하면 뭐 한다? 사각형 그려, 나처럼. 사각형 그려서 해결하려고 하면 돼. 오케이? 그게 가장 근본이다, 기본이다. 요거를 꼭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둘, 세 개 풀릴 겁니다. 수학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뭐니? 가계도까지 내가 좀 문제를 선별해서 문제지를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내가 설명 다 할 거고 다시 복습해서 풀어내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상 올릴게.